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드 글로리아 헬라어, 신약 성경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3강, 네 번째 강이죠. 3강. 자, present active indicative. 현재 능동태 직설법. 가장 기본적인 강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동사부터 할 거예요. 이제 여기는 실제로 저는 이제 좀 문법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좀 익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헬라어 단어 이렇게 많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 500단어, 1000단어만 알면 어느 정도 독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잘 다져서 기본적인 패러다임들은 다 이렇게 머릿속에 외도록 그렇게 그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사부터 할 텐데요. 그러니까 3장에서 하는 건 우리가 일단 그 알파벳 배우고 액센트 배우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하는 거는 이제 동사입니다. 뭐 품사로 볼 땐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명사하고 동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부사, 평형사, 전치사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네, 먼저 동사입니다. 동사는 동작 그리고 상태. 내가 뭘 한다, 어디 간다, 내가 지금 어떻다, 뭐 이런 그런 것을 나타내는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품사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동사를 하려면 과거에 있었던 것은 뭐 그랬었다, 뭐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현재는 그렇다, 앞에는 미래는 그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죠. 시간이 언제다, 언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시제, 시제 또는 이제 그냥 한자어로 그냥 시 하나만 쓰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tense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tense가 어떤가 하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내가 한다.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한테 뭘 해서 어떤 영향을 미쳐요. 내가 어떤 함을 받는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내가 하는 걸 능동태. 어, 다른 것이 나한테 작용하는 걸 수동태 이렇게 얘기해요. 액티브 능동태, 패시브 수동태, 미들. 근데 헬라어에는 미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간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간태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뭐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 그냥 그다음에 말하는 법,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직설법입니다. 무엇은 그렇다라고 한 선언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인디커티브 직설법.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이 능동태, 능동태, 직설법, 현재. 그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현재 지금 어떻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선언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능동태, 직설법, 현재가 오늘 하는 것이고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그런 거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있고 명령하는 게 있어요. 뭐뭐 하라 하는 것을 임퍼러티브 명령형. 그다음에 서브정티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많이 좀 어려워하는 거 가정법. 뭐뭐 하다면 뭐뭐 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죠? 이런 거 얘기할 때 가정법, 서브정티브, 가정법 이렇게 법의 세 가지 종류를 보통 얘기하고요.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태는 이제 세 가지,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이런 겁니다. 이거는 자기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기 중간태는 내가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 작용이 되는 거, 스스로 작용이 되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중간태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제를 얘기했는데 저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거를 우리가 primary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시상을 secondar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primary, secondary가 있는데 그것이 뭐 그래서 제1시상, 제2시상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 뒤에 것은 프라이머리가 제일 중요하고 뒤에 것은 없어도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시제를 분류하는 때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렇게 분류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과거도 얘기해야 되지. 자, 그런 얘기죠.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첫 번째 프라이머리에는 아까 얘기했던 현재 그리고 미래 그리고 완료. 현재, 미래, 완료. 이런 것들이 지금 첫 번째 프라이머리에 들어갑니다. 변화하는 게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분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secondary에는 imperfect, 미완료,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죠. 과거에 시작을 했는데 과거에 계속하고 있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aorist는 이제 처음 보는 단어실 텐데 그냥 past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인데 부정과거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과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과거라고 그러고 pluperfect는 이제 우리로 치면 과거 완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완료된 거, 과거에 완료된 거 이런 것을 이미 그래서 기정사실화된 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6가지 시제가 있고 근데 각 시제마다 태가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좀 약간 이제 어떤 것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서 이제 동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프라이머리의 현재, 미래, 완료, 그다음에 세컨더리의 미완료, 부정과거, 과거 완료, 대과거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고 이것들이 변화가 다릅니다. 변화는 물론 다 달라요. 변화는 다 다릅니다. 변화는 시제에 따라 다르고 태에 따라 다르고 보여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졌죠. 이렇게만 해도 이게 각 경우수가 몇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부터 하나 익혀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얘기한 것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그 시상이 프라이머리가 있고 세컨더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프라이머리가 세컨더리인데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누가 말하냐? 내가 말하죠. 그렇죠? 지금 제가 말하죠. 아니면 저를 포함한 어떤 사람들이 말하죠. 자, 그런 거를 우리가 1인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나 또는 내가 포함된 우리. 나나 내가 포함된 우리. 그걸 1인칭 그래요. 그럼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와 너가 있죠. 그래서 2인칭입니다. 그럼 너를 포함은 전체다. 너희들. 이게 다 2인칭이죠. 그럼 나나 내가 아닌 나도 포함되지 않고 너도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람. 그건 3인칭 이렇게 되죠. 2인칭은 당신이고 이제 3인칭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포함한 우리와 너를 포함한 너희가 포함되지 않는 그들이 있겠죠. 그것도 3인칭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단수가 있었고요. 혼자면 싱귤러가 있었고 또 둘 이상이면 복수가 되죠. 그래서 나 단수, 우리 복수, 너 단수, 너희 복수, 그 단수, 그들 복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인칭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화자와 청자와 그 밖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별해야 되잖아요.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듣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인칭, 2인칭, 3인칭과 단수, 복수를 구별해서 6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시상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라고 할 때 현재가 있었고 미래가 있었고 완료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미완료가 있었고 부정과거가 있었고 과거 완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6가지 시상에 대해서 6가지 인칭이 있어요. 인칭과 말하자면 수까지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6가지에서 6가지가 있겠죠. 그럼 6가지, 36가지가 있겠죠. 66, 36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6가지가 6가지가 6개에 대해서 6개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것들마다 말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나타나냐 봤더니 동사를 변화시켜요. 동사를 변화시켜요. 우리나라 말은 동사의 변화를 줍니다. 끝을 조금씩 바꾸죠. 간다, 갔다,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요. 여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줘요. 영어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뭐 좀 간단하게 하죠, 영어는. 그 3인칭 단수에만 s를 붙여서 표시하죠. 그렇죠? 그 현재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건 한 가지와 2가지만 있는 거야. 붙이지 않는 거와 s를 붙이는 것과 붙이지 않는 거. 근데 여기는 각 인칭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지수가 많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간다, 가다 할 적에 가가 이게 뭐 동사의 원형이잖아요. 거기다 이걸 변화시키려니까 이제 받침도 들어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다 현재적인 동작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하고 과거에 갔으면 갔다 이렇게 이런 걸 바꿔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동사의 원형이 있고 동사의 원형을 좀 변화시키는 건데 그
영어나 헬라어는 원형이 있는데 그걸 좀 구별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냐면 동사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대표적인 우리 주자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란 동사가 있어요. 리오. 이거 읽을 적이에요. 이게 람다가 L 사운드잖아요. 리을. 그다음에 upsilon이니까 위 사운드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긴 오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음가를 붙여서니까 있고 이거는 일로 올라가서 위, 오, 오가 길죠.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리오예요. 그래서 리오라는 동사의 뜻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 lose, destroy, break 이런 뜻인데 이거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lose 한다는 게 뭐예요? 뭐 풀어주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묶여 있는데 죄에서 풀려나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방면하다, 내가 이제 석방하다, 이렇게 풀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사탄에게 옥에 갇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는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죄가.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리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변화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변화를 나타내기가 좀 그러니까 용이합니다, 이걸 써서. 그래서 리오를 가장 많이 이 동사 변화를 설명할 때 사용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오가 우리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 설탕 같은 게 물에 녹잖아요. 설탕이 들어가서 물에서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없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풀어지는 거, 그걸 리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리오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뜻은 그런데, 뜻은 그런데 이걸 보면 여기서 보면 그리고 이거는 1인칭, 1인칭, 인칭은 1인칭이고요. 그리고 능동이고요. 현재 이 형을 우리가 기본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전에 나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 헬라어도 자꾸 이제 가르치면서 발전하니까 동사의 원형으로 이제 보캐블러리, 그러니까 단어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리에인을 해서 이제 그게 좋죠. 왜냐하면 리오 그러면 나는 뭐 푼다 이렇게 설명을 해. 나는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리에인은 그냥 푼다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동사의 원형을 갖고 얘기하면 그래서 부정사라고 하죠. 루트 부정사로 하면 그런데 하여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사전에는 그냥 전부터 갖고 있던 사전에는 그냥 리오를 기본형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리오가 보캐블러리에서도 그냥 리오로 해서 I lose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책에도 그렇고 하지만 저는 그냥 luse만 가지고 이게 뜻을 알고 이게 1인칭 1인칭 단수, 1인칭 단수 현재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단수를 빼먹었네요. 예. 단수 복수형은 또 다르거든요. 예. 리오맨이 복수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리오가 이런 건데 여기 앞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스템, 어근이라고 그러고요. 뒤 걸 어미, 엔딩을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어미에 해당이 되고요. 요것은 어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1인칭 단수 현재가 나오는데 그걸 딱 보면은 뒤에 어미를 띄고 나머지를 어근이라고 하고 그 어근에다가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 그리고 뭐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어, 수동이냐, 능동이냐 또는 이제 무슨 법이냐, 직설법이냐, 가정법이냐, 명령법이냐에 따라서 그 어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그렇게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근을 어떻게 찾느냐면 지금 뭐라고 했어요? 1인칭 단수 현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이것의 1인칭 단수 현재 어미는 이겁니다. 오를 띄어요. 그럼 나머지가 어근이 됩니다. 그래서 리오에서는 오를 띄니까 리가 어근이 되는 거죠. 리가 어근이 돼서 그 리를 갖다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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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를 갖다 놨어요. 단수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1인칭, 2인칭, 3인칭 다, 그 리만 갖다 놓고 나머지 이제 어미를 붙이는 거예요. 어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미를 보니까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직설법,
능동. 예. 그 어미를 여기다 갖다 쭉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아까 우리가 시제를 나눌 때 뭐 primary, secondary, 제1시상, 제2시상 이렇게 나눴는데 그때 그 기준이 뭐냐 봤더니 제 생각에는 이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변화가 일단 단수, 복수에 대해서 2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는데 그 변화가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미, 시, 티, 맨, 테, 은테. 전 뭐 여기 이게 니인데 은테라고 그냥 읽겠습니다. 왜냐면 니은티인데 니은티 니은티인데 은티 이렇게 읽을게요. 뭐 제 생각에 뭐 별 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미시티 미시티 멘테 은티 미시티 맨 미시티 멘테 은티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것이 제1시상어미예요. 그러니까 현재, 미래, 그리고 완료. 요것들은 요런 걸로 변하는 어미들을 붙인다 이거죠. 딱 이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진 않다. 그러니까 그 현재, 미래, 완료만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가 다 다르겠죠. 조금씩 그래야지 구별이 될 거 아니에요. 현재와 미래와 완료가. 그래서 이런 타입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제1시상이라고 합니다. 제2시상은 여긴 없어요. 좋죠. 하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어감만 쓴다는 뜻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은스 이건 자음만 있으니까 그냥 니은 시옷인데 은스 은스 다음에 멘테 여긴 똑같네요. 여기 세 번째는 여기 없었으니까 여기 조금 더 복잡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은이 될 수도 있고 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은스 없고 멘테 은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멘테 은싼. 자, 그렇게 하는데 조금씩 변한다고 그래요. 그 세컨드 그러니까 세컨더리에서는 텐스에서는 아규먼트를 붙여요. 그래서 색깔을 제가 이러한 색깔로 했던 겁니다. 예. 컬러 코드를 좀 써요. 그래서 여긴 아규먼트를 붙인다는 건 뭐냐면 앞에 뭘 붙여요. 예를 들어서 엡실론 R을 붙인다거나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앞에 부분을 보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아규먼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규먼트를 붙여서 그러니까 어간이 있고 어간 앞에 뭘 붙이고 보통 이거 붙입니다. L을 붙이거나 아니면 여기 이게 모음으로 시작하면 길게 붙여요. 그렇죠? 이게 이제 모음을 시작하니까 지금 길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음을 붙여가지고 아규먼트 먼저 보강을 한 다음에 어간을 얘기하고 은스, 멘테, 은와 산 이렇게 붙여주죠. 그러니까 여기 뭘 앞에 붙이니까 이게 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시상별로 프라이머리냐 세컨더리냐에 따라서 그 아규먼트가 붙느냐, 앞에 접두가 붙느냐, 아니 안 붙느냐, 안 붙는 건 첫 번째, 붙이는 건 두 번째 이런 거고, 그다음에 엔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시티, 멘테, 은티 이렇게 되면 이제 일시상 프라이머리에 속하는 현재, 미래, 완료에 해당하는 거고, 아규먼트를 붙이고 은스, 멘테, 은산 이런 게 붙으면 이거는 미완료나 부정과거나 과거 완료에 해당하는 그런 시상이다. 그런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까 지금 우리가 현재 이번 단원에서 하는 것이 직설법 현재 능동이잖아요. 그래서 직설법 현재 능동 어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비슷하긴 가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OSA 멘테 우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갔어요. 그랬어요. 그건데 그래서 리오에 해당하니까 여기에 액센트 있겠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동사는 액센트를 가급적이면 앞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데 뭐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앞에 보내봐 거긴데 그런데 여기 리오의 경우에 O가 장모음이에요. 우리가 엡실론은 단모음, 에타는 장모음, 오미크론은 단모음, 오메가는 장모음 그랬단 말이에요. 뭐 알파나
이나 윕실론은 이거는 장단이 다 있어서 몰라요. 이건 또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장모음이 있습니다. 장모음이 있으면 앞으로 갈 적에 앞에 뭘 못 붙여요? 서컴플렉스가 붙지 않고 여기 에큐트가 붙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붙여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O가 붙을 때 뭐 이거지 여기서 했던 거니까 에이스 붙을 때 여기서 이것도 장모음이죠. 이게 붙여요. A가 붙을 때는 사실은 뭐 저기 서컴 붙일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경우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 붙입니다. 그다음에 류오맨 여기도 류에다 붙일 수가 있었어요. 이게 단모음이기 때문에 또 단모음이기 때문에 세 번째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여기 세 번째 뭐라고 그랬더라? 엔티 페널티, 페널티가 아니라 엔티 페널티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류에테 마찬가지로 엔티 페널티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류시 역시 사실은 엔티 페널티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게 단모음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류에 전부 다 액센트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가 리오, 류이스, 류에이, 류오맨, 류에테, 류시 그랬어요. 여기 근데 초록색으로 제가 해놨어요. 그거 보니까 그거 뭐냐면은 이 variable vowel이란 하는 게 뭐냐면 이 man이나 te나 이런 게 붙을 적에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리맨, 리테 뭐 좀 이상하죠. 리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리테는 그래서 리에테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모음을 첨가시키는데 이렇게 이 어미가 미나 리로 시작할 땐 오미크론을 넣어주고요. 그 밖에는 엡실론을 써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게 다 그렇거든요. 뭐에서 직설법 3인칭 아니 직설법 현재 능동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오면 에테까지 붙여갖고 어미로 그냥 외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오, 리에이스, 리에이 류오면 류에테, 류시. 그래서 류오 내가 분다. 류에이스 내가 분다. 류에이 그가 분다. 그녀가 분다. 그렇죠? 그것이 분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류오면 우리가 풀어준다. 우리가 분다. 그 다음에 류에테 너희들이 푼다. 이렇게 되고 류시 그러면 이거는 그들이 푼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류시가 여기 이 발음이 우 발음이죠. 우 발음이에요. 이거는 우 발음이에요. 그래서 우씨 이렇게 우씨 아니고요. 우씨입니다. 리우씨 이렇게 리우씨 이렇게 발음하고 앞에다 액센트 있어요. 리우씨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잠깐 제가 지금 뭐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뭔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제가 푼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작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상태적인 개념으로 뭐뭐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계속하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는 현재 진행이나 현재나 그냥 같은 걸로 씁니다. 그건 컨텍스트에서 느낌상으로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리오 그러면 내가 푸는 중이다. I'm losing 이것도 돼요. I lose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리에이스 네가 푸는 중이다. 그럼 뭐라 했어요? you are losing 이렇게 해도 되죠. 아니면 you lose 이렇게 해도 같은 뜻이에요. 그다음에 he loses 또는 he is losing 같은 걸로 류A가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형에 있어서는 현재 동사는 현재 진행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래서 둘 다로 번역을 보통 합니다. 저희가 영어로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 보면 I am losing 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보통 그걸 가로 안에 넣죠. I lose를 먼저 쓰고 I'm losing까지 써서 제가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 강의 내용은 딱 이거예요. 동사가 시제와 능동수동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건 직설법, 가정법 뭐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시제와 법과 저기 그 법과 태에 따라서 어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제1시상, 제2시상이 있어서 뭐 현재, 미래,
완료는 제2시상, 제2시상은 세컨더리는 미완료, 부정과거, 과거 완료 이런 것들이 되는데 어미가 다르다. 그래서 제2시상은 특히 아규먼트가 붙는다.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인칭마다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에 따라서 어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건 제일 첫 번째 거 현재 시상으로는 태론, 능동태, 법으로는 직설법에 대해서 어미 변화를 봤는데 그건 이 표준표대로 여기 있는 이 표준표대로 가는 게 아니고 비슷하게 가요. 멘태는 똑같아요. 은티 대신에 우씨가 됐고 미 대신에 오가 붙었고 시 대신에 에이스가 됐고 티 대신에 A가 됐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어미를 배웠고 어미를 배웠고 그다음에 어간에다 그 어미를 붙여서 변화를 시킨다 하는 정도로 아시고 오늘 내용은 OASA, OASA, 오멘, 에테, 우시라고 하는 현재 직설법, 능동태, 어미를 어간에 붙여서 말을 한다는 거죠. 일단 명사하고 좀 안 다음에 이제 문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엑서사이즈라고 있는데 그 연습 문제를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을 했어요. 뭐 다 풀자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노트에다가 일일이 다 저 문제 쓰고 번역 적고 또 도해도 했어요. 도해.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도해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도해하고 하다 보면 노트가 막 그 두꺼운 게 두 권씩 되고 막 그렇습니다. 이 책 하게 되면 한 100페이지짜리 노트 두 권 정도 써야지 연습 문제를 저는 하나하나 깨끗이 그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버렸습니다. 이사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짐이 많고 그래서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 동사들 몇 개 보캐블러리 단어들 배워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간을 어떻게 찾는지 좀 보여드리고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보캐블러리가 보통 저희는 첫 단원마다 맨 앞에 나열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동사 배우는 거에 동사들만 쫙 나왔어요. 그런데 보캐블러리를 이렇게 매 장마다 꼬박꼬박 외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한 단원에 10개 정도씩 외운다고 치면 33단원까지 가면 330개 딱 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많이 외워야 됩니다. 실제로 한 1000개만 외우면 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옛날에 보캐블러리 시험을 자주 봤어요. 그래서 한번 볼 때마다 한 100개씩 주고서 이렇게 시험을 자꾸 보니까 외게 되죠. 아무래도 우리도 어떻게 시험 보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단어는 이렇게 8가지인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다 뭐가 붙어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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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1인칭, 현재, 능동, 직설법이라는 얘기죠. 예, 이게 현재 능동 직설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가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간은 블레프까지가 어간이죠. 기노스크까지가 어간이죠. 그라프까지가 어간이죠. 디다스크까지가 어간입니다. 람반까지가 어간이고 레그까지가 어간이고 자, 루 배웠죠. 루까지가 어간이고 에크까지가 어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를 제외한 나머지 어간에 대해서 우리가 에이스 A 오멘, 에테, 우시를 붙이면 그렇게 해서 직설법, 현재, 변화를 능동태 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포는 본다는 거예요. 왜 블레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맹인이 보게 되잖아요. 그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블레포 보다 이런 단어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기노스코 알아라 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노스코에서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기노스코 그라포 쓰다 기록하다 이런 거고 디다스코 가르치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디다스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동사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항상 단어 외울 적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액센트가 어디 있는지 보고 외워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명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람바노 취하다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레고 말하다 say 레고 이런 거고요. 리오 지금 했던 거 풀다 이런 거고 에코 이것이 애가 여기 보면은 엡실론인데 기식이
연기식이에요. 그래서 해가 아니고 에로 발음했고 액센트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echo 갖는다. have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블레포, 기노스코 좀 여러 번 이렇게 쓰시고 그라포, 디다스코, 람바노, 레고, 루이오, 에코 여러 번 쓰시고 그리고 변화도 해보시면서 엑서사이즈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좀 잘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조금씩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단어씩 해나가면서 헬러, 신약성경 헬러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배우신다기보다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